안녕 여러분, 정스타예요.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잊지 않았죠? 오늘은 다시 이야기로 만나는 대종경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 소개해주고 싶은 법문은 대종경 인가품 31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의 제목은 어리석은 들쥐입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야기로 만나는 대종경. 어리석은 들쥐. 어느 날이었습니다. 밭에 나오신 대종사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아니, 저 들쥐가 또 나왔잖아! 아휴, 저놈 자식! 대종사님과 제자들이 모여 앉아있는 밭 둔덕 맞은편에서 들쥐 한 마리가 밭 이랑을 따라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밭 둔덕 옆에는 밭에 거름으로 쓸 똥과 오줌을 모아둔 큰 분항이 있었습니다. 그 분항에는 채소밭에 뿌릴 물거름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많은 구더기들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들쥐는 거름 위를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구더기를 잡아먹었습니다. 대종사님, 들쥐가 하루에도 몇 번씩 분항에 와서 구더기를 잡아먹고 있어요. 어휴, 더러워 죽겠어요 그냥. 대종사님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들쥐가 너희들에게 큰 교훈을 가르치고 있구나. 들쥐가 구더기 잡아먹는 것이 어떻게 저희들에게 교훈이 될까요? 저 들쥐가 지금은 자유롭게 다니며 분항 속의 구더기를 잡아먹지만은 며칠이 지나면 구더기가 저 들쥐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 구더기가 정말 들쥐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 하고 더욱 어리둥절하게 말씀의 뜻을 몰라 답답해했습니다. 대종사님의 말씀은 이제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큰 이야깃거리였습니다. 오늘도 물거름을 줄 채소밭을 둘러보아야 할 날입니다. 아침 일찍 제자들은 모여 앉아 오늘 해야 할 일을 의논하고 논과 밭에 나갈 두 제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두 제자는 밭에 나와 이곳 저곳을 둘러보고 집으로 가기 위해 밭 둔덕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분항 속에는 들쥐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쥐 몸에는 하얀 구더기가 달라붙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대종사님께 달려갔습니다. 대종사님! 정말 구더기가 들쥐를 잡아먹고 있네요. 정말입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대종사님은 두 제자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다른 곳에서 일하는 제자들까지 전부 모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대종사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정신을 모으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쥐가 구더기에게 잡아먹힌 것은 요술을 부린 것도 아니며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다. 들쥐가 분항에서 구더기를 잡아먹을 때는 분항에 가득 찬 물거름이 굳어 있어서 마음 놓고 분항 위를 다니며 구더기를 잡아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김을 메고 밭에 물거름을 퍼주었다. 그래서 분항 속에 쥐가 빠지게 된 것이다. 대종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들쥐는 물거름을 퍼낸 분항이 깊어진 줄 모르고 맛있는 구더기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무 주의심 없이 지난 날만 생각한 들쥐는 그만 분항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찍찍찍찍. 오늘도 배 터지게 먹어야지. 찍찍찍찍. 풍두! 큰일 났네. 들쥐는 그제서야 후회했습니다. 맛있는 구더기를 잡아먹을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분항을 빠져나가는 일이 절박했습니다. 분항에 고여있는 물거름 속을 이리저리 헤엄치며 나갈 곳을 찾았으나 분항은 너무 깊었습니다. 분항에 빠진 들쥐에게 구더기들이 덤벼들었습니다. 들쥐는 있는 힘을 다해 꿈틀거려 보았지만 그럴수록 구더기는 더욱 많이 덤벼들어 들쥐를 먹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들쥐가 사는 모습이 우리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같은 것이다. 사람은 보잘것없는 들쥐와 구더기에서도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다. 들쥐는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아무 생각 없이 욕심을 채우다가 죽게 되고 말았답니다.
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그 다음은 그 옆에 있는 이 순서대로 선을 그어서 쥐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이 번호를 따라 점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까요? 한번 함께 완성하고 교무님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다음은 마음껏 생각하고 이야기 허니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는 대종사님이 그 쥐와 벌레에게 먹힐 것을 맞추니 제자들은 역시 우리 스승님은 신통력이 대단하셔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이 그것을 예측하셨던 것은 이 예리한 관찰력 덕분입니다. 그것은 대종사님이 신통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현재와 미래의 상태를 조금만 관찰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콩을 심은 곳에는 콩이 나고 팥을 심은 곳에는 팥이 납니다. 곡식도 뿌린 대로 수확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인과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미래의 결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일들을 해가야 할까요?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문은 들쥐는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아무 생각 없이 욕심을 채우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들쥐를 생각하면 최근에 나는 어떤 일에 마음을 쓰며 거기에 끌려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앞서 말했듯이 인과품 31장에 나오는 이야기랍니다. 우리가 이 인과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만나봤잖아요. 그러니 이번 한 달은 인과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궁금한 것들은 부모님이나 교무님께 질문도 하면서 인과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